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현대차가 중국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업 하오모와 손잡고 AI를 탑재한 자율주행 전기차를 출시합니다. 현대차가 중국 시장에 내놓은 첫 전기차 전용 모델로 강력한 자율주행 기능을 앞세워 테슬라와 현지 기업들을 본격적으로 추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지 시간 통화했다는 미국 매체들의 보도에 대해 러시아 정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대화는 없었다라고 하면서 완전히 사실이 아니다, 순전한 허구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명망 있는 미국 매체들이 보도하는 정보의 질을 보여주는 가장 명백한 사례라고 꼬집으면서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의 대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리스크에 직면한 배터리 소부장 업계가 중저가형 시장에서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IRA 법안 폐지를 공언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선으로 전기차 수요 둔화에 따른 배터리 기업의 타격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고급 또는 대형 전기차에 주로 탑재되는 고부가 2차 전지 소재에 집중하던 업체들은 가격 경쟁력이 우수한 리튬 인산철과 미드니켈 등 신제품 개발을 서두르겠다는 구상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내년에 중소형 유기발광 다이오드 패널의 생산 대수를 올해 대비 10% 올린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고부가 가치 제품군으로 분류되는 태블릿과 폴더블 OLED에서 새로운 매출원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는 분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또 한 번 인사드립니다. 자, 국내 증시는 마감 시장을 향해 갈수록 그 탄력들이 더욱 둔화되면서요. 하락폭들을 키워오고 있습니다. 시장의 수급은 메말라 있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투심 역시도 메마른 시장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무조건 시장을 덮어두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 시장에도 그만한 전략들과 또 새로운 희망들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그 부분에 관한 해답들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마감 시장까지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현재 실시간 조회 종목, 상위 종목군들 살펴보시면서요. 오늘 시장의 관심에 관해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5가지 종목을 꼽아봤고요. 수익률은 각각 다른 양상들을 시연하고 있습니다. 급등량이 남부했었던 오늘 시장이었는데요. 우선 삼성전자 오랜만에 랭킹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삼성전자에 관한 저가 매수세 유입 동향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요. 여전한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들은 켜켜이 쌓여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주가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증권가 리포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요. 3% 넘는 낙폭을 보여오면서 오후 시장 들어서 더 큰 낙폭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삼성전자의 저가는 얼마일지에 관해서 고민이 많아지는 시장입니다. 현재는 53,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에코프로 머티 보겠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형제들이 그래도 좋은 흐름을 보였던 이유는요. IRA 법안 폐지가 사실상 그렇게 쉬운 수순은 아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사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원, 하원을 모두 다 장악할 가능성은 있지만 공화당 의원 중에서도 IRA 법안에 관해서 찬성했던 의원들이 과반수 이상이기 때문에 사실상 폐지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시장에 나왔습니다. 그의 영향이었을까요? 에코프로버티는 오늘 시작에서 6% 넘는 급등 양상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도 보겠습니다. 사실 장 초반 대비해서는 탄력이 조금은 둔화됐습니다.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달성해가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그러한 영향력들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관련주를 놓고 보더라도 뉴욕 증시와 국내 증시는 다릅니다. 비트코인 관련주인 코인베이스는 일주일간 100% 넘는 폭등 양상을 보였던 데 반해서 우리 기술 투자의 탄력은 사실 좀 아쉽기는 하죠. 하지만 비트코인 관련주로 역시나 부각을 받으면서 오늘 시작에서 7%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더본코리아도 보겠습니다. 상장 이후에 급락을 했었고 신저가를 기록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시장에 관해서 실망 매물들도 쏟아져 나왔는데요. 하지만 신저가 기록 후에 반등 국면에 서면서 다시 한번 주가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략들 저희가 시간이 된다면 오늘 시간에
시간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독도 보겠습니다. 한독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는데요. 미국의 바이오텍과 10조 항암제를 도전한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져 와서 사실은 장 초반에는 좋은 탄력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전반적인 시장의 제약바이오주들에 관한 수급이 급격하게 빠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관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한독은요 2%가량 낙폭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회 종목군들 살펴보셨습니다. 주가 자체 급등락도 심한 시점입니다. 어떤 전략들과 어떤 방향성 잡아봐야 할지 마감 시장까지 저희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희와 계속해서 함께하시죠. 오늘장 내일장 2부도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마감 시장까지 저희와 함께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제가 앞서서 이제 실시간 조회 종목군들 살펴보셨는데 몇 가지 특징적인 종목군들이 좀 눈에 띄기는 합니다. 혹시 이제 몇 가지 종목과 섹터에 관해서 코멘트를 좀 부탁드려봐도 괜찮을까요? 네, 오늘도 사실 삼성전자 이야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도 3.4%, 53,100원, 200원 사이에서 좀 왔다 갔다 좀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52조 신저가 해당되는 기조가 조금 더 장기화가 좀 될 것인가 시장의 관심도가 삼성전자가 과연 이제 얼마나 큰 악재가 더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더 빠지는 것인가라는 의구심, 때로는 오만전자가 좀 이탈될 수도 있다라는 어떤 우려 요인들도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지만 일단 뭐 시장의 관점에서 지금 최근에 어떤 기술적 분석상에서도 보면 지금 최근에 사실 실적 컨퍼런스 콜 이후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반등을 좀 잃었고요. 이게 10월 달 말에서 11월 한 초중까지는 좀 괜찮았는데 최근에 트럼프 당선 이후에 오히려 이 노이즈 이슈보다는 칩스법에 관련된 어떤 부정적인 어떤 이슈가 전반적인 수급을 좀 위축시켰다라고 볼 수 있겠고 다만 좀 차이가 있다면 좀 과거처럼 낙폭이 주는 구간에 거대한 물량들이 좀 나오면서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사실 국내 증시의 제한적인 수급이 위축된 상황에서 오히려 투매를 좀 유발하는 그런 흐름들로 인한 어떤 조정이다라는 관점의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좀 냉정하게 좀 말해서는 오히려 아직 하방 지지에 관련된 어떤 관점에서는 지금 지지선에 관련된 이점 이 부분은 한 57,000원대라고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판단해 보는데 57,000원대는 좀 이탈되진 않겠지만 단기 추세선이라고 좀 보였던 지금 55,000원대를 좀 이탈했다는 점은 좀 다소 좀 우려스러운 요인이 좀 되지 않을까. 다만 우리가 삼성전자를 좀 바라보는 시각을 대비해 봤을 때 지금 뭐 PBR 부분에서도 역사적인 어떤 저점의 부분, 한 1배 미만에 형성되어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전 저점과 좀 대비를 했을 때의 차이점이라면 사이클이 달라졌다는 측면이에요. 지금 잠깐 월봉 차트를 제가 좀 비교해서 볼 텐데 지난 최근의 저점이 2015년도 26,600원대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은 좀 아니고 가장 최근 게 2020년도 3월 기점의 저점이 한 46,000원에서 한 47,000원 구간이라고 우리가 좀 판단해 봤을 때는 지금 해당되는 이 월봉상의 이평선 53,000원대이기 때문에 53,0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또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이탈된다면 저가 매수에 관련된 고민을 우리가 좀 강하게 해도 좀 무방하다. 전 그렇게 보고 있는데 2020년도에 대한 사이클, 지금 현재 사이클과 좀 대비해 봤을 때 과연 이렇게 수급적인 측면에서 조정을 좀 받는 것이 또는 낙폭과대 부분에서 주가 좀 형성하는 것이 좀 타당한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좀 해석을 해보면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업황에 관련된 우려감들이 좀 일부는 좀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지나친 다소 좀 과도한 수급의 어떤 수급의 어떤 매도작용 이런 부분들이 추세선의 이탈로 좀 이어졌던 측면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중장기 관점에서는 지금이 가장 좋은 매수의 기회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한간에는 뭐 추세 이탈하면 뭐 4만 원대 후반까지도 우리가 좀 물어볼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증시 전반적으로 한 2,300선 가야 돼요.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냉정해 볼 필요가 있다.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된 노이즈 내지는 칩스법에 관련돼서 뭐 TSMC라든가 삼성전자가 미국의 트럼프 집권 2기 출범에 관련된 어떤 이 정책의 피해주가 좀 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들은 다소 좀 과도하다는 측면 그리고 미국의 빅테크 종목들은 최근에 더욱더 좀 완화되는 흐름도 좀 보여주고 맞아요. 있고 반도체 독점 규제에 관련된 부분도 반독점 규제도 완화를 좀 시사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엔비디아라든가 그 이후에 뭐 빅테크 종목들의 경우는 AI 모멘텀들이 좀 더 장기화가 될 수 있는 기대 요인들이 좀 남아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아직은 디커플링 되는 현상에서 좀 동조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수급이지만 점진적으로 지금 이런 리스크 요인들이 좀 반영되고 난 이후에 반등을 좀 해준다면 어느 정도 이 빅테크 종목들과의 키 맞추기는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흐름도 우리가 기대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삼성전자에 관한 전략 이야기 안 들어볼 수가 없었던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어서 대표님과 얘기 나눠볼 게 저희가 오후 2시쯤 뉴스 속보로 조금 떴습니다. 이 원전 관련해서 예산안이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소식들이었잖아요, 대표님. 네. 어떤 내용들인지 일단은 먼저 조금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원전 섹터의 경우에는 미국의 정책 수혜 기대감 때문에 주가는 좀 최근에 좀 수급 반영이 좀 잘 됐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뭐 노이즈가 좀 있다면 체코 원전에 관련된 수주 불확실성, 그러니까 이 부분은 웨스팅하우스에 관련된 지적 재산권 관련된 분쟁 이슈가 아직까지 해소되지 못했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좀 남아있다고 보는 게 맞고, 두 번째는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아마 연내에 정부가 좀 의도한 대로 아마 야권에서 좀 따라줄 것인가, 해당되는 리스크 요인들이 국내 원전 산업을 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계속해서 좀 작용을 했는데, 오늘 산자부 예산 소위에서 지금 원전의 지원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니라 합의를 통해서 통과시켰다는 부분들. 그렇네요. 그래서 이전 정권이었던 문재인 대통령 때의 탈원전 정책. 그렇죠. 그렇죠. 이 부분이 다시 정책이 좀 더 기조 변화가 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일부 좀 반영이 됐고, 오늘 BHI G2파워, 아까 장중에 G2파워가 좀 한 2시 중후반에서는 뭐 한 10%대 급등이 좀 나왔다가 이후에 상승폭을 좀 반납하는 흐름들을 보여줬고, BHI의 경우에는 지금 10%대 상승을 하고 있지만 두산 에너빌리티의 수주 모멘텀들이 오늘 주가에 좀 반영되고 있는 그런 측면들을 좀 고려해 보면 원전 섹터가 미국의 정책 기대감들이 일부 좀 반영되고 난 이후에 일부 차익 매물을 현재 소화하는 과정으로 좀 보여지지만, 지금 뭐 집권 2기 출범 그리고 내각이 구성되고 정책이 현실화되는 그런 부분이라면 미국 안에서도 소형 모듈 원전에 관련된 개발 내지는 뭐 확대 정책들은 긍정적인 어떤 원전 섹터의 낙수 효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또 속보를 찾아보니까 원전 예산 2,138억 원을 정부한 대로 합의 통과됐다는 소식들 전해오면서 시장에서 원전주 살짝 수급이 좀 포착되고 있어서 대표님과 오늘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또 이어서 저희가 이제 최근에 화장품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중국의 전인대 관해서 실망감들이 좀 나오면서 너무나 안 좋은 인식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또 중국이 이제 광군제라는 기대감도 있기는 한데 사실 화장품 섹터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안 좋은 시각들이 지금은 좀 많거든요. 대표님 네. 혹시 어떻게 이쪽 섹터는 보실까요? 이 단기적으로 관점에서 보면 지금 화장품 섹터가 그래도 많이 조정받았고 실적에 관련된 우려 요인들을 좀 논의를 좀 하더라도 광군제라든가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행사들, 쇼핑 메이트 관련된 단기 수급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이 남아 있었다는 점, 그리고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 효과로 인해서 중국 소비 심리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기대 요인들 때문에 화장품 섹터도 지금 계속해서 관심 있게 좀 주목됐던 그런 포인트가 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됐던 일부 중소형 종목들의 화장품 3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하회했다는 부분. 맞아요. 그런데 내용을 좀 보면요, 영업이익 추정치가 굉장히 좀 장사를 못해서 훼손된 것이 아니라 너무나 높아진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런 부분들은 지난 2분기 실적의 기저와 좀 비슷한 양상으로 좀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뭐 한국콜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영업이익 추정치는 뭐 제가 판단하는 기준에서는 대체적으로 컨센서스에 좀 부합했다라고 보고 있지만, 지금 시장이 바라보는 실적 눈높이에는 충족시키지 못했던 그런 우려감들이 일부 반영이 됐었고요. 두 번째는 지금 3분기 우리가 수출 데이터에서 확인했던 전년 동기 대비는 증가가 됐지만 월별 단위의 증가폭이 좀 달라졌어요. 특히나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었는데 8월에서 9월로 넘어가는 구간이 중국이 63%가 증가됐는데 미국 시장이 4%가 좀 감소됐었고, 이 부분이 9월에서 10월로 넘어가는 그 구간에서 미국 시장의 어떤 이 수출 기조가 일시적으로 좀 정체된 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기회가 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요인인데, 9월에서 10월로 넘어가는 기조에서는 중국이 다시 좀 좋아졌고, 마찬가지로 미국은 증가되지 못하고 오히려 감소폭이 14% 정도 좀 증가됐던 측면들. 그래서 미국향 실적에 관련된 부분들은
피크 우려감들이 이제 일부 반영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중국은 안 좋고 미국은 좋은데 왜 미국 시장이 작년보다 좋은데 왜 자꾸 화장품 섹터의 어떤 수익 지표는 그렇죠. 나빠지는 너무 안 건가요? 좋으니까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부분에서 작년과 비교했을 때는 올해 연간 성장치는 굉장히 좀 양호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너무나 높아진 눈높이. 상반기 대비 과연 미국이 하반기에도 좀 좋을까? 그러니까 2분기에 우리가 바라봤던 시각들이 3분기에 좀 더 좋아질 수 있는데 3분기는 막상 실적 발표를 해보니까 미국 시장이 소폭 좀 정체의 흐름들이 좀 있었어요. 이 부분은 뭐 조업 일수가 감소했던 영향도 있었는데 그렇다면 계절적인 성수기, 쇼핑 이벤트가 많은 4분기에는 얼마만큼 좀 좋아질 것인가? 이 부분이 좀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단서가 좀 될 것 같은데 네. 11월 잠정 수출 데이터도 아직까지 불확실성은 좀 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미국향 수출 기조가 잠시 둔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 때문에 전반적인 어떤 조정 양상은 좀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화장품 관련해서는 대표님의 이야기들을 좀 종합을 해보니까 이제 실적적인 부분들이 뒷받침되는 것이 또 화장품주들에 관한 탄력을 주는데 좀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화장품 관련해서는 시장에 관한 기대감들이 좀 워낙 많았었잖아요. 중국발에 관한 수혜도 기대를 했었고 또 미국 쪽에 관한 수혜감들도 기대를 했었는데 주가 탄력이 그만큼 좀 나오지 않았다라는 분에서 실망 매물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또 궁금한 부분들은 제 생각에는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화장품 관련주 많이 몰려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이 있는 건지 우리가 계속해서 좀 기다리는 전략들로만 세워봐야 할지 대표님은 어떻게 혹시 보실까요? 조금 냉정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광군제 이벤트를 앞뒀다면 아마 월요일부터는 일부 반등 수급이 좀 나아졌어야 되는데 오늘까지 화장품 섹터의 경우에는 조정 양상이 조금 더 심화되고 있는 그러니까요. 측면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3분기가 그래도 시장의 전망치보다 좀 양호한 실적을 좀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52주 신저가를 좀 기록했던 그런 부분들 좀 감안을 해봤을 때 화장품 섹터의 경우에는 사실 조금의 이 저점 내지는 실적 기조의 확인은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필요하다. 그래서 3분기 어닝 시즌이 좀 끝나고 나면 4분기의 쇼핑 이벤트의 반영 효과들이 얼마만큼 수출로 증명이 좀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11월 전체적인 수출 기조 그리고 12월까지 이어질 수 있는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좀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라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은 네. 중국 시장이 2개월 연속 좀 개선됐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의 리스크 요인들이 좀 컸었던 화장품 빅2, 뭐 LG 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의 네. 경우에는 오히려 중국 실적에 관련된 회복 여부가 좀 더 주목되는 포인트고 이원화 정책 관점에서는 북미 시장의 진입이 좀 다소 좀 늦었기 때문에 북미 시장의 성과와 중국향 매출 비중에 관련된 수익 훼손이 완화되는 구간으로 인해서 실적이 개선된다면 오히려 4분기 대안주로 좀 작용될 수 있는 부분을 주목해봐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화장품 중소형주의 접근보다는 그래도 화장품 ODM사, 한국콜마라든가 코스맥스, CNC 인터내셔널 같은 종목들이 오히려 상반기 이 증설 투자 효과가 3분기 말 그리고 4분기부터 이루어진다는 측면들은 오히려 실적의 개선 내지는 확장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종목을 좀 더 선별해서 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품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가 좀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전략 세워주셨는데 ODM 관련주 쪽으로 여러분들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저희가 거래대금 상위 종목 살펴보실 텐데요. 지금 현재 가장 많이 거래되고 있는 상위 종목군들 바로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거래대금 상위 종목입니다. 자, 오늘도 5가지 종목을 꼽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는 주가가 하락으로 전환된 종목도 있습니다. 먼저 LG 에너지 솔루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은요, 스페이스 X에 관한 납품 기대감들 때문에 상승을 했잖아요. 그런데 유럽에서 이 CO2에 관한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LG 에너지 솔루션의 수급적인 부분들, 수요적인 부분들이 더욱더 증폭될 것이다라는 인식들이 나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업계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기대감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작에서 3%가량 상승해주면서 42만 9천 원 선을 현재 나타내주고 있는 시점입니다. 네이버도 보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전략을 좀 잡아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최근 컨퍼런스를 통해서요. AI 관련한 융합 사업에 관한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었고요. 3분기의 실적이 사상 최고치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러한 발표들이 쏟아지니까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더라고요. 상향 조정 혹은 매수 의견을 계속 유지해 간다라는 기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오늘 시작에서 3.35% 상승하면서 18만 원 선 터치해줬습니다. 하나시스템도 보겠습니다. 최근에 하나그룹주에 관한 긍정적인 흐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그룹주는 이제 사업 다방면에 관해서 많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러한 그룹주인데요.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작에서는 장중 52주 신고가에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전반적인 시장의 수급이 다소 소강되면서 지금은 조금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은 1.9%가량 상승 양상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부토건도 보겠습니다. 남북 겸업에 관한 수혜 그러한 섹터이기도 하고요. 추가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트럼프 트레이드가 그대로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오늘 시장에서도 상승 나와줍니다. 남부토건을 뿐만 아니라요. 이 건설주, 재건주 전반적으로 오늘 탄력 계속 이어집니다. 하지만 역시나 고점 부담감도 시장에 존재하는 만큼 여러분들 면밀한 전략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로봇 보겠습니다. 사실 클로봇은 오늘 장 초반에는 상승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일단 클로봇에게는요. 개별적인 이슈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트럼프의 유세 현장에서 로봇계 경묘 소식을 했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이 로봇계가 트럼프를 경호했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 시장에선 그 탄력들 전부 다 잃었습니다. 2%가량 하락하면서 현재 마감 짓는 모습까지도 보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마감 시장까지 여러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 살펴보셨습니다. 대표님과 또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 좀 어떤 종목 눈여겨보셨을까요? 네,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 트럼프 정책 수혜주, 지금 항공주, 그다음에 재건주가 오늘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종목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섹터를 섹터로? 같이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항공주의 경우에는 좀 특이점이 있어요. 오늘 오후장 후반을 좀 접어들면서 항공우주 섹터 내지는 재건주 일부가 시초보다는 차익 매물을 강하게 쏟아내고 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정책 수혜주의 시세가 오늘로서 일부 순환매는 좀 있겠지만 일부 차익 매물이 좀 나왔다는 것은 내일장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 있죠. 해당되는 수급들이 그동안 좀 많이 빠졌던 일부 주도주로 유입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시스템 오늘 시초보다는 조금 상승폭을 좀 되돌린 모습을 좀 보였는데 오늘 장중에 8.1%까지 상승을 했다가 현재 2%대까지 좀 내려왔던 부분들 지금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한 이후에 일부 윗꼬리 좀 달고 좀 내려왔던 형국들은 앞으로 스페이스X에 관련된 어떤 기대감 내지는 트럼프 정책 수혜감 기대감들이 좀 현실화되는 그런 관점에서 추가적인 상승은 좀 가능은 하겠지만 일단 오늘 조정 이후에 내일에 차익 매물 좀 강하게 좀 나오는 구간이라면 오늘의 시세가 좀 고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유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인 섹터 흐름들을 보면 뭐 비츠로테크라든가 항공우주도 1% 정도 좀 하락을 하고 있고 세트라이 같은 종목이 한 3.8%, 루미르가 14%대. 지금 대장주를 좀 중심으로 해서 차익 매물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들은 오히려 항공우주 섹터가 좀 끝물이다 이런 관점들보다는 전반적인 트럼프 정책 수혜감을 좀 가졌던 종목들의 차익 매물이 지금 좀 강하게 좀 나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보유자들께서는 저는 일부 좀 비중을 좀 축소하고 현금 비중을 좀 늘리는 좀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삼부토관과 좀 관련된 우크라이나 재건주의 흐름인데 정책적으로 보면 지금 뭐 원전 섹터가 정책 수혜기 기대감이 일부 좀 약해졌고 방산도 좀 약해졌고 조선주의 경우에는 그나마 좀 선방은 좀 하고 있지만 오늘같이 항공우주가 좀 강했던 테마성 수급이 이탈된 흐름들 오늘 전반적으로는 뭐 TIM이라든가 히림 같은 종목들은 강한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지만 삼부토건이 일부 차익 매물 좀 쏟아져 내리는 흐름들 오늘 20%대에서 거의 뭐 10% 정도를 좀 덜어낸 그런 맞아.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종목은 좀 더 다소 좀 제한적인 흐름들 안에서 우리 좀 주의를 좀 해야 되는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 종전이라는 것은 단기간에 우리가 성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집권 2기의 국제 정세에 걸쳐서 뭐 아직 뭐 미국이 좀 그 부분을 좀 결정할 수 있는 요인들은 아니라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다만 조금 더 현실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종전 가능성이 커지고 이후에 전후 복구라는 그런 모멘텀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만 맹목적인 추격 매수는 조금 더 부담스러운 구간이 아닐까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오늘 또 이야기의 핵심은 그런 거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발에 관한 정책 수혜주들의 오늘 시장에서는 윗꼬리가 다소 많이 포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분위기가 변환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가능성도 대두가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 시장 같이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전 여기서 한 가지만 좀 네. 추가로 질문을 드려봐도 될까요? 오늘 전력 설비 쪽에 관한 차익 매물도 네. 일제히 좀 쏟아지더라고요. 이것도 트럼프발에 관한 수혜를 조금은 받아왔다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이러한 트럼프 트레이드의 효과가 좀 사라졌던 영향이라고 봐야 될까요? 해석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대표님? 정확하게 좀 보면 오늘 코스피 지수 연동 흐름들과 좀 유사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일봉 주가를 좀 우리가 좀 판단해 봤을 때는 최근에 오늘 저점 2,500선을 좀 이탈을 했다는 부분이죠. 아직 이전 저점이었던 2,419선을 탄탄하게 좀 지지는 좀 해주고 있지만, 단기 추세선이었던 중기 추세선 2,580선 이탈은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되지 않을까. 다만 그렇다면 여기서 재차 반등을 좀 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 정확하게는 트럼프 집권에 관련된 우려감들이 좀 반영됐던 2016년도의 차트와 좀 대비해 봤을 때도 사실 당시에도 한 2거래일 정도 상승한 이후에 한 2주 정도 조정을 받았고요. 이후에 연말까지 주가 좀 강했던. 그래서 미국과 현재는 디커플링 현상으로 좀 이어지고 있지만, 커플링 기조로 좀 간다는 전제에서는 오늘 정책 수혜주가 일부 차익 매물을 소화하는 있어요. 과정이기 네. 때문에 해당된 수급이 그동안 좀 많은 조정을 좀 거쳤던 국내 시가총액 상위 종목, 특히나 대형주로 분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더 염두에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지금 수급적인 어떤 이점에서는 아직 RSI가도 과매도 구간이었던 뭐 30포인트까지는 좀 해당되진 않지만, 지금 포인트 기준에서 33포인트, 거의 과매도권 진입 초기를 좀 앞두고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단기적인 저가 매수세의 반등이 필요한 시점이 좀 되지 않을까. 우리가 13일과 14일에 뭐 두 가지 뭐 매크로 지표가 있죠. 뭐 10월에 CPI 발표가 있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도에서는 뭐 목요일 옵션 만기 관련된 이벤트가 좀 있기 때문에 국내 수급 유입은 단기적으로 좀 리스크 요인을 좀 일부는 좀 반영됐지만, 오늘 오후장 일부 차익 매물이 좀 나왔던 구간에서 해당된 수급이 다시금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가 트럼프 정책 수혜주라고 좀 불렸던 뭐 항공우주라든가 재건주 내지는 앵커님이 말씀한 뭐 전력 설비, 인프라 이제 인프라, 관련 맞아요. 그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지금은 좀 보수적인 일부 차익 매물을 우리도 조금 차익실을 통해서 현금화 비중을 좀 높이는 전략이 유효한 때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시장에 관한 이슈들, 이벤트 찾기에 사실은 조금 더 급급해지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우리 시장의 큰 이벤트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제 지스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사실 네. 게임 관련주들은 암호화폐 영향을 받아서 일부 종목군들은 조금의 상승 모습을 시연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스타가 이제 열리면서 우리 시장에도 게임주에 관한 전반적인 수급이 들어올지 궁금한데, 그 전에 대표님 지스타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어요. 저는 한번 종목으로는 좀 많이 다뤄봤는데 네. 일단 뭐 지스타가 이번에 열리는 게 뭐 20주년 때문에 역대 최대 부스를 맞아요. 좀 만든다. 더 크게. 그러니까 저는 성대하게. 가보지 않았지만 네. 유저들이 굉장히 좀 많이 관심도가 좀 큰 행사다라고 좀 알고 있고, 이번에 예상 방문객이 한 2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정확한 수치는 제가 아직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 정도의 어떤 추산 규모가 좀 예상된다는 부분들, 역대 최대 부스고, 저는 중요하게 좀 봤던 포인트가 게임 이벤트는 좀 제가 관심 있게 좀 보지는 않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신작이 공개되는구나 이 정도로만 좀 그쵸, 생각을 좀 맞아요. 했는데, 여기서는 신작만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기대작이 시연 행사를 좀 한다는 것.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단순하게 유저가 참여하는 시연 행사다 이 부분을 좀 떠나서 초기에 얼마만큼 예상되고 있는 이 신작 라인업의 흥행 기조 또는 관심도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투자 체크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지스타에서는 이제 출품작들이 많이 공개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게임주를 우리가 계속되는 흐름으로 바라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게임주 내에서도 좀 좁히는 게 네. 저는 어려울 것 같고, 사실 저도 게임에 그렇게 관심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할지가 좀 애매하긴 하거든요. 대표님 혹시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우리가 실적 데이터를 봤을 때는 3분기도 마찬가지고 실적의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왔던 크래프톤 같은 게임, 뭐 크래프톤이라든가 뭐 넥슨 게임즈, 넷마블 같은 종목의 경우에는 2분기에 이어서 비교적 3분기에 더 안정적인 실적 기조를 보여줬는데 그 이외의 게임사들의 경우에는 아직 실적 개선을 이루지 못했거나 신작 출시가 지연됐던 그런 리스크 요인들 때문에 주가도 계속해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차이가 좀 있었고 가장 중요한 게임주를 좀 바라보는 체크포인트는 지금 세 가지라고 좀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중국 시장에 관련된 모멘텀, 판호 발급 이후에 중국 시장의 공략이 가속화되는 그런 시점에 관련된 단기 이벤트. 두 번째는 게임 박람회 같은 그런 이벤트에서 어떤 신작이 출시가 되고 해당되는 신작이 얼마만큼 향후에 실적에 관련된 기대 효과 내지는 흥행으로 좀 이어질 수 있을까.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초기 신작의 흥행 여부예요. 사전 예약자도 좀 중요하지만 초기 트래픽 그리고 초기에 랭크될 수 있는 게임의 어떤 흥행 기조가 얼마만큼이고 이 부분이 단기의 일별 매출로 얼마만큼 많은 좀 기여를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중요한 건 실적과 연동되는 것들도 좀 중요한데 지금 정치되고 있는 주력 IP가 오히려 새로운 신작 게임을 유입하면서 얼마만큼 실적 개선을 좀 이루던가 실적을 확장시킬 수 있을까. 그런 기대감들이 가장 중요하게 주가를 좀 작용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고 이번 지스타 2024에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들은 한 4가지 정도로 좀 보고 있는데 네. 첫 번째가 뭐 넥슨 같은 경우는 지금 안정적인 이익 기조를 보여주고 있지만 여기서 신작 라인업을 굉장히 좀 많이 확대를 좀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두 종의 신작 라인업 내지는 시연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크래프톤의 경우에는 2025년도 기대작 인조이가 저는 뭐 내년도 이 배틀그라운드 IP와 좀 더불어서 실적에 좀 기여되는 어떤 효과가 좀 크게 나타내 줄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해보기 때문에 오늘 한 3거래일간의 어떤 조정은 좀 매수의 기회로 좀 활용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고 여기에 관해서 뭐 넷마블도 좀 기대자가 좀 많이 내고 있지만 저는 뭐 펄어비스 같은 종목들 주가 회선도 많이 됐고 3분기 실적도 굉장히 좀 부정적이지만 오히려 이 붉은 사막의 출시가 내년도에 좀 임박했다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설이 아니라 이제는 좀 확정될 수 있는 어떤 기대적인 어떤 요인들 플러스 이번에 사상 처음으로 붉은 사막의 시연 행사가 좀 있다는 부분들은 모멘텀이 부재했던 이 펄어비스가 붉은 사막을 좀 기점으로 내년도 오히려 수급을 좀 더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조금 더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지스타에 관한 이벤트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중국 모멘텀과 또 최대 트래픽에 관한 이슈들까지 맞물려진다면 시장에서 게임주들 다시 한번 관심 가져볼 이유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복귀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저희 이제 마감 시작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작에서 또 대표님께서 어떤 섹터군들을 픽해 오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오늘 시작에서 희망이 잘 보이지 않는데 대표님은 어떤 섹터 좀 집중을 해주셨을까요? 일단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부정적이고 트럼프의 맞아요. 노이즈 효과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이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반짝반짝 빛나는 종목들만 좀 매수한다면 이미 이 부분은 고점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좀 부담스럽고요. 맞아요. 우리가 투자를 오늘 하고 다시는 안 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일단 우리가 시장을 좀 봐야 된다는 관점. 그렇다면 많이 빠진 종목들이 얼마만큼 빠르게 좀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런 포인트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대안주로는 저는 제약바이오 섹터를 좀 계속해서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일단 트럼프 정책의 수혜는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도 계속해서 좀 이루어질 수 있는 점. 여기서 뭐 제네릭 의약과에 관련된 약가 인하 정책 그리고 여기다 해서는 향후에 약가가 좀 인하될 수 있는 정책들은 이 복지학의 시장을 좀 더 키워서 자동적으로 이 제약사의 이 원가를 좀 낮추는 전략들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네릭 제조사들의 경우에는 뭐 악재가 좀 될 수 있겠지만 CDMO사에게는 오히려 좀 기회가 될 수 있는 요인들 이 부분을 좀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좀 갖고 왔는데 지난 10월 20일 고가 111만 3천 원 대비해서 지금 100만 원을 좀 이탈했죠. 98만 8천 원인데 해당되는 부분들은 3분기 실적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사상 최대 실적 기준 확인했었고 이익 훼손 전혀 없다는 겁니다. 4공장까지는 단독 공장 최대 캐파량을 좀 보유하고 있고 내년도 하반기 초에 5공장이 준공이 좀 되면 선제 물량들이 좀 반영되는 효과들이 내년 1분기의 실적 내지는 수주의 어떤 확장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을 좀 고려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아직 트럼프 집권 2기가 출범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 생물보안법이 상원 본회의 그리고 대통령의 최종 서명을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 뭐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해당되는 어떤 이 법안이 폐기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봅니다. 오히려 중국 규제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은 트럼프 집권 2기에서도 좀 더 강화될 수 있는 정책 기조를 우리가 주목해 보면 생물보안법이 최종적으로 좀 통과되고 오히려 유예 기간이 2031년도 1월인데 이 유예 기간도 대폭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기대감들도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볼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렇다면은 생물보안법이 점진적으로 확정되는 어떤 구간들 그렇다면 당장 중국향 물량을 빼서 이원화를 시킬 수는 없어요. 해당되는 어떤 이 그렇죠. 제약품들의 어떤 품질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이원화가 된다는 것은 중국도 만들고 다른 CDMO사도 만드는 그런 정책들이 내년도부터 좀 구체화가 좀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가장 큰 캐파 2032년도에 세계에서 가장 큰 생산 캐파를 좀 보유하게 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해당되는 물량들을 소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가장 높지 않을까라는 전망들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보면 저는 오히려 100만 원 이탈 구간, 뭐 지금 99만 원대도 좀 이탈됐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는 뭐 부담 없는 좀 매수의 좀 기회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황제주에 도달했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마저도 오늘 시장에서 약세인데요. 그럼 오늘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하락은 수급이 그냥 이탈이 됐기 때문이다라는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걸까요, 대표님? 그렇진 않고요. 제약바이오 섹터가 조금 선별적으로 강하고 다시 반납되고 이런 흐름들이 그런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은 네.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에요. 그 우려감. 그렇죠. 금리 인하의 기대감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의 수급이 좋아졌는데 트럼프 집권 2기가 되면 오히려 이 환율의 상방 압력, 그다음에 뭐 확장적인 달러. 재정 정책들이 맞아요. 금리 인하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보다는 금리 인상을 좀 촉발시킬 수 있는. 그래서 연준의 스탠스가 좀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감들이 좀 남아 있고. 그렇겠네요. 한 2거래일 전에 이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강했던 부분들은 일단 파월 의장이 자진 사퇴하지는 않겠다. 맞아요. 그게 좀 있었죠. 발표를 좀 했었고 이 부분이 좀 더 가속화가 된다면 다소 비둘기파적인 어떤 이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는 파월 의장 정책의 관점에서는 금리 인하로 선회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이번 CPI에 관련된 연준 인사의 어떤 발언이 좀 더 주목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네. 13일 날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이후에 연준의 어떤 기조 발언이 좀 중요해질 것 같고 다만 시장이 좀 바라보는 이 확장적인 재정 정책이라든가 보편적인 관세 부분들이 정책이 좀 현실화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국채금리라든가 환율 상승 부분에 초기에 좀 많이 반영시켰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금리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내리진 않겠지만 그래도 금리 인하의 기조는 이미 시작됐다는 점을 우리가 좀 감안해 봤을 때 제약바이오 섹터는 오히려 해당되는 노이즈가 매수의 기회로 좀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어떤 지표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 제약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요, 대표님, 이 매크로적인 변수의 영향을 많이 받나 봐요. FOMC 회의라든지 CPI 지표라든지 또 트럼프 집권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에 관한 우려감들에 관한 영향들을 받는 것 같은데 그럼 오늘의 하락이 오히려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는 매수의 기회가 좀 될 수 있겠네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뭐 지금 전체적으로 다 볼 건 아니고요. 성과가 좀 입증됐던 종목들, 특히나 좀 제약바이오 섹터에는 뭐 CDMO사랑 그다음에 뭐 파이프라인을 좀 연구 개발하는 회사와 좀 차등해서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 CDMO사의 경우에는 뭐 중소형주도 좋지만 지금같이 시장이 전반적인 조정 양상 때문에 대형주가 좀 많이 빠졌던 구간이라면 저는 뭐 바이넥스나 ST팜 같은 종목들보다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좀 안정적인 선택지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를 좀 볼 수 있겠고 주력 파이프라인의 관점에서는 뭐 HLB라든가 유한양행, 알테오젠, 그다음에 뭐 리가켄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지금 당장에 연결될 수 있는 성과 부분들보다는 내년도에 어떤 임상의 어떤 추가적인 성과를 좀 공개하는 자리 내지는 미국의 시판 허가를 좀 준비하는 그런 어떤 이 모멘텀들을 좀 주목해 보면 대형 이 주력 파이프라인을 좀 대형 이 바이오사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이런 낙폭 조정을 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되 일단 고점에서는 우리가 좀 따라가기보다는 그쵸. 많이 빠지는 구간에서 좀 접근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인 전략까지도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투자 전략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 대표님께 감사 인사 드려볼게요. 대표님 고맙습니다.
자, 트럼프만 살아남았다. 오늘은 외국인뿐만이 아니라 기관까지 우리 시장에 등을 돌리게 되면서 조금 더 지지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수급이 거의 없다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오늘 우리 시장 좀 많이 뼈아팠던 것 같거든요. 어떻게 마감이 됐을까요? 네, 오늘 우리 시장은 장 후반 들어서 낙폭을 더욱더 확대해 나갔습니다. 사실 마감 시장 몇 초 앞두고 나서는 2%가량 빠지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과대 낙폭에 관한 일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1.9%로 코스피가 마감 지었습니다. 시장이 왜 이렇게 빠지나 분석을 해보니까요. 사실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은 그대로였거든요. 그런데 외국인들 선물 시장에서 엄청난 매도 물량을 쏟아냈습니다. 5천억 원 넘게 팔고 있더라고요. 그런 영향들 받아간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오늘은 2% 넘는 낙폭세를 시현하기도 했습니다. 업종 단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상승하는 업종은 역시나 트럼프 수혜주들이었습니다. 건설업들 일제히 상승을 했죠. 사실 범양건설과 또 일성건설 그리고 많은 종목군들이 상승을 했는데 자, 이 건설주들의 상승에는 GS에 관한 엄청난 수주 소식도 있었지만 그 골자는 역시나 트럼프발에 관한 재건 수혜주였습니다. 사실 건설주도 이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았던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정말 놀랄 만큼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남강토건도 29%의 상승률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코오롱 그룹주들도 오늘 시장에서는 17% 넘는 급등을 시현하면서요. 전반적인 시장에 여전히 트럼프의 영향력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섹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상승 업종도 한번 볼까요? 역시나 트럼프의 영향력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 운수 장비 쪽에 관해서는요. 조금의 수급 이탈은 있었다라는 부분에서 그래도 이전만큼의 상승률은 아니었습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현대그룹주 관련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어제 시장에 조금 더 좋았던 탄력 비해서는 오늘 시장에는 약보합 상승했고요. 세원전공과 같은 이제 자동차 부품 전공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시장에서 약보합 하락하는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대유 에이텍도 오늘 시장에서는 0.5% 상승했는데 사실 그렇게 상승률이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건설업 제외하고는 사실 상승 업종을 찾아보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 염두해 두시면서 오늘 주가의 흐름들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하락 업종 압도적으로 많았죠. 오늘 시장에서 하락 업종들도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전자에 관한 하락률들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가온전선과 대원전선 그리고 LS 일렉트릭과 같은 종목군들은 또 트럼프발의 수혜를 받아왔었던 그러한 종목군들이었습니다. 전력 설비 관련주인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이 전력 인프라에 관한 투자가 늘어갈 것이다라는 기대감들 때문에 사실 이 종목군들이 상승을 했는데 간밤 뉴욕 증시에서도 관련 종목군들의 차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관련한 섹터군들에 관해서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잠시 전에 짚어드린 것처럼 이러한 트럼프발 수혜주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라는 건 결과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전환될 수 있다라는 희망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하락해서 뼈 아팠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긍정적인 해석을 해봐야 할지 아니면 부정적인 해석을 해봐야 할지는 좀 헷갈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코리아 서킷도요 6%가량의 낙폭세를 시현했습니다. 마지막 하락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의약품 쪽도 하락을 했는데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뚜렷한 악재는 없었고요. CPI 지표 발표를 앞두고 시장에 관한 관망 심리들 그리고 시장에 관한 불안감들이 조금은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에 관한 압박들 시장에 다시금 도래하고 있죠. 그러한 부분의 영향들을 받아갔고요. 자, 이 중에 뚜렷한 악재는 없었지만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경영권 분쟁에 관한 이슈를 겪고 있잖아요. 내부가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그래서 한미약품 쪽에 관한 인재 유출이 극심한 수준으로 올라왔다라고 해요. 이러한 내부적인 악재들 시장에 반영이 된 모습으로 보입니다. 오늘 한미약품이요 7.6%가량의 하락세를 나타내는 시장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수급이 메말랐던 우리 시장이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더 큰 낙폭을 보여왔는데요. 어떤 흐름으로 마감되었을지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정말 뼈 아팠습니다. 장중 계속해서 710선 역시도 지켜주지 못했는데요. 너무나도 다행스럽게 710선은 겨우 지켜내 제 장을 마감했네요. 하락하는 종목 개수가요. 상승하는 종목 개수보다 거의 10배가량이나 많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안에서 살아남은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 통해서 살펴볼게요. 종합건설로 한번 들고 와 봤습니다.
이화 공영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 건설주로 꼽히죠. 이 종목 상한가 안착 후에 장을 마감한 모습입니다. 제가 살펴봤더니 3시 20분 기준으로 총 12개 종목의 상한가에 진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딱 3종목 빼고 9개 종목이 전부 다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종목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러우 전쟁이 끝난 다음에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재건이라든지 건설 쪽이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비트코인 급등에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종목 이렇게 2개로 나뉘었다라고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저력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신호환 종합개발까지 모조리 다 2자릿수 강세 보이면서 장을 마감했네요. 자, 그리고 다음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기전자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일단 최상단의 한국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요. 유상전자 권리락 효과로 인해서 상한가 안착 후에 장을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GNC 에너지 역시 상한가 안착 후에 장을 마감했네요. 트럼프 트레이드인 남북 경협 관련 종목인 동시에 오늘 호실적을 꺼내놨더라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87% 늘어났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1,300% 이상 폭증했다라는 소식과 더불어서 이렇게 고공행진한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시작된 지 처음으로 최대 규모로 드론 공격을 또 시도했다 이런 이야기가 퍼지게 됐었죠. 드론 시장이 오는 2030년이 되면 17조 4,700억 원까지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소식 속에 코콤이 오늘 장중한 때 20% 이상의 고공행진을 하기도 했다라는 거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는 없지만 오늘 G2 파워 역시도 날아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여야가 원전 개발과 지원 쪽에 있어서 예산을 2,140억 원 규모로 합의했다라는 소식이 상승 재료로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으로 들고 와봤고요. 사실 어제는 시총 상위단에서 리가텐바이오라든지 알테오젠 쪽에서 그래도 지수 대비해서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단을 단단하게 지켜줬거든요. 그런데 그 제약바이오마저도 무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리가텐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장중한 때 6%대까지 급격한 내림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S바이오메딕스 이렇게 하한가로 장을 마쳤네요. 오히려 호재가 있었습니다. 파킨슨병 환자를 대상으로 시험을 하나 진행을 했었는데 증세가 호전됐다고 합니다. 얼마나 호전됐냐? 1년 만에 이 탁구까지 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큰 호전을 전해줬다라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락세를 면치 못하는 상황 연출이 됐고요. 이 안에는 없지만 오늘 펩트론 역시도 날아올랐죠. 장중한 때 2자릿수까지 급등세를 보인 바가 있었는데 최근에 일라이릴리아 공동 연구를 하기로 한 후에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펩트론의 플랫폼 기술과 더불어서 릴리의 약물이 합쳐지는 연구였거든요. 이 둘이 만약에 합쳐지게 된다면 릴리의 약물 투입 횟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주 1회였던 것이 6개월에 딱 한 번만 맞으면 된다고 해요. 5거래일 연속해서 양봉편했다라는 거 체크해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락 문화 쪽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 노머스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알렸습니다. 공모가가 32,0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무려 35% 급락한 채 장을 마감했네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시장 마감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분위기 전환이 시급해 보입니다. 저희는 내일 시작에서 더 알찬 정보들 함께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